대표의 도서관입니다. 예, 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여실히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런 퍼포먼스 아니라 그냥 PT 에라 이기를 바라면서 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신, 내부의 신 편이고요. 단일 감정이었던 1편의 감정 갖고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복합 감정이 필요했고 1편에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놀라움까지 대변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놀라움. 그래서 이제 2편에서 이제 복합 감정들을 다 가지고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4개의 감정이 추가됐다 이런 설명들이거든요. 그래서 당황, 따분, 불업들. 이름이 불업입니다. 따분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엔자이어티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이 머리 이거 있잖아요. 예, 이 신경 다발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실제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판달믹 이후에 전 세계인들의 주요 감정이 되어서 불안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팬데믹으로 우리한테 불안을 야기해 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시 상품 개발을 했네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불안이다. 그래서 불안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런 신경 다발을 묘사했다. 그리고 색들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불안한 주황색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소심이의 공포가 이제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제 불안이의 공포는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거다. 그래서 차이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니가 미래를 자꾸 투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기쁨이가 가가지고 전체를 이제 장악하는 예. 그러면은 다시 여기 좋은 기억만 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는 똑같습니다. 투사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예, 기쁨이는 좋은 걸 너희들한테 그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좋은 걸 상상하게 만들어. 예, 실제 좋은 게 뭐겠습니까?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관념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그리게 만들어서 누가 장악하든, 불안이가 장악하든, 기쁨이가 장악하든 투사라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투사 자체가 이제 나쁜 것, 이게 스톱해야 되는 건데, 미래로부터 투사로 인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들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억만으로 완전히 신념 체계를 만들겠다. 자아의 신념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가 너를 위한 감정이다. 모두가 너를 위한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기억을 조작하는 긍정적인 감정. 라일리가 하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라일리를 위해서 하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으로 폭주,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 폭주를 했잖아요. 두려움으로 폭주를 했는데, 이것도 라일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모두 이제 감정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이, 1편에 이제 까칠이하고 이제 두려움이 했던 역할을 불안이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1편에서는 이제 기쁨이가 슬픔이를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2편은 이제 기쁨이가 이제 불안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사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불안 이걸 다 정당화한다는 거죠. 불안의 핵심 감정은 그냥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되게 끝없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물질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자신이 만든 세계인데 그 두려움과 감정, 공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이 감정들을 증폭시키면서 물질화 시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엠브레스먼트는 당황입니다. 당황. 당황. 처음에 이 얼굴 홍조, 손발 이거는 완전하게 아드레날린 반응이거든요. 아드레날린 반응인데 실제 이제 부끄러움이라기보다 이게 자책이거든요. 자책 캐릭터를 빼버리면서 당황이할 때 이제 수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분홍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놀라움은 뭐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고 당황함은 친사회적인 감정이랍니다. 이타적이고 협조적인 반응이다. 누가 이런 식의 개념들을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퍼날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한 거다, 창피한 거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 없이 모든 걸 그냥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이는 항상 이제 이 옷을 뒤집어 쓰죠. 예, 얼굴을 가리고 숨기고 숨어드는 그래서 이 후드티를 통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회피 반응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일 친한 게 이제 불어비를 만날 때나 불안이를 만날 때나 이 슬픔이는 절대 이렇게 놀래고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불안이 만날 때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요. 슬픔이가 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이라든가 당황스러운 거는 똑같다, 똑같은 감정이다, 같이 세트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이가 슬픔이까지 결합된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창피함, 수치심, 부끄러움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당황의 핵심 감정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도주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F 싸움과 도주와 프리징 얼어붙는 반응 중에서 그 중에서 이게 플라이팅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조, 땀 이런 건 다 아드레날린 반응으로 나오는 건데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이 회피 반응과 무책임을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고 저걸 따라 하겠죠. 후드티 안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MB는 더 대박입니다. MB는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귀엽게 만들어서 모두를 선망하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MB는 워낙 시기 질투고 선망과 갈망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이거는 완벽하게 수행을 금지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도 이거를 죄라고 하는데 이 감정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 1편의 이제 컨셉 아트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른 모습이었는데 라일리한테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귀엽게 바꿔라 해가지고 전면 수정했다는 거죠. 더 어이없는 얘기들을 메이킹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부러움과 선망을 갖고 있는 불업이, 그래서 이 이름 시기에 질투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긍정적인 의도로 다시 바꿨다. 왜? 라일리한테는 긍정적인 것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망 머리가 예쁘고 얼굴이 예쁘고 자기보다 큰 존재들을 선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헤어 모티브는 이 버섯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자기가 눈을 그 마음에 드는 것을 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에 이제 내면은 시기와 질투인데 이렇게 난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그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의 선망을 받는 상대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워낙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러움과 질투, 시기와 질투는 워낙 쌍둥이 컨셉이었고 이렇게 이제 기쁨이가 네가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수정해가지고 이 쌍둥이 컨셉을 귀엽게 얘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기와 질투, 칠대 재앙, 최악의 감정인데 실제 이 시기와 질투는 완벽하게 인간을 파멸시키거든요. 누군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선망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정당화하는 과정. 이거는 실제 현실에 대한 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외향성 때문에 오는 건데 이 감정마저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감정이 앙누입니다. 프랑스 말 앙누이지. 왜 그래? 얘만 프랑스 말을 쓰는데 이 흐물흐물한 국수가 그 영미권에서 이 젖은 국수가 게으르고 지루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캐릭터를 가져와서 머리를 국수처럼 묘사하고 그 지루한 사람의 색깔이라고 하는 파란색, 뭐 보라색, 그러니까 파란색, 보라색, 이 인디고 뭐 이렇게 색깔들을 지루하게 느끼나 봅니다. 정신세계 얘기하면 지루하다 뭐 이런 겁니다. 낮은 차크라 색깔들로 이렇게 빨주노초 판 한번 꾸며놔야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콧대, 그 다음에 모티브로 한 이 따분이, 얘 이름이 따분이인데 핸드폰만 하고 있죠. 그러다 한 방 날립니다. 비아냥거리고. 이, 이 프랑스인들을 왜 가져왔냐면 프랑스인들의 이 민족 비하나 자기 종족 우월주의 어마무시하죠. 네, 영어 안 쓰고요, 절대. 이러다 보니까 이 68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 이 지루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름까지도 이렇게 프랑스 말까지 가져와서 그 지루함과 권태감을 다 표현한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지루한 거고 상황에 상관없이 다 실증을 느끼고 질려버린다. 다 재미없다 이거죠. 인생에 재미가 없다. 근데 가디언들은 최고의 재미는 인생 그 깨달음은 펀이고 유머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비하하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게으름 나태 따분해하다가 큰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는데 그래서 남을 이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문제가 의식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예,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따분이가 비아냥거리면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의식의 흐름들이 강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체 이제 신체 내부 구조가 다 이 세포들인데 이 안에 흐름 다 이제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둥 떠가는 거죠. 둥둥 떠가다가 결국 어디에 나냐면 이제 비아냥이 협곡이 생겨버리는데요. 이걸 비아냥의 협곡이라고 하는데 이 비아냥의 협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들리질 않아가지고요. 예, 소리가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왕 울려가지고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비아냥거리는 순간에 서로가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아냥의 협곡에서 모든 소리가 왜곡이 된다. 예, 이해되시죠? 예. 저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저는 들리거든요. 어? 돈도 안 버냐? 어? 매일같이 밥맛이 있는 애가 되겠네요. 밥맛이. 집에 돈이 많냐?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냐? 이런 식의 저기가 반맛이겠네요. 여러분들이 에, 제가 이게 돈이 돼서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번역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슈퍼챗 후원을 보내주시던가 내가 뭐 수천만 수억을 벌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평생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따분하고 권태하고 무료할 새가 없었는데 이 따분이의 세 가지 감정을 가진 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 하면은 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자기를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았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남 하는 거 모방하고 카피하면서 동기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빡치면 버튼 눌러서 또 비아냥 버튼으로 의식의 흐름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월적 의식으로 있다가 이 불성실을 함으로 냉소적이고 무감각하고 무감정으로 있다가 어떤 느낌도 감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는데 느낌이 없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으신 거죠. 비아냥, 우아한, 자기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우월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성장할 때 오는 감정이 기쁨이거든요. 성장이 정체되면은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너지가 단절되고 고립된 신근원과 완벽하게 단절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프랑스인들의 우아함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카멜레아 신드롬 같은 겁니다. 예, 카멜레아 동백 아가씨인데 동백 아가씨. 예, 동백 드라마도 있는 것처럼 예, 좋아하는 그 향수. 이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이제 1830년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다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민중 동기 선동을 하고 봉기를 일어나서 이제 앙뚜아네트 그 목걸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그 1차 공예를 통해서 정경을 채택한 이후에 이게 거의 1960년 만이죠. 323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차가. 근데 2차를 62년에 합니다. 세상 속으로 다 침투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정책, 전체주의 정책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국회로 침투해라. 그래서 모든
사회에 들어가서 위원회를 장악해서 사법권까지 가져오는 이제 진지전을 구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메시지가 저 대학 때는 좋은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68년도에 68 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65년 12월까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공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채택을 한 겁니다. 세상 속에 침투하라고. 그것이 이제 그때 프랑스 혁명 때 기치가 뭐였냐면 68 혁명 때또 마찬가지고요. 키치였습니다. 키치. 그래서 지금 아이브가 가지고 오는 키치가 이제 B급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젊은 아이들이 모든 고정관념을 부수고 또 멋있고 키치하다 요즘 많이 하시는 이 젊은 친구들이 쓰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키치라는 말을 우리 세대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갈량이 삐삐가 유행이었죠. 그렇게 이 엉뚱한 장난꾸러기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욜로를 즐기는, 그러니까 어떤 오리지널의 방식, 노멀한 방식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들을 이 시대의 가치처럼 얘기하는 그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B급 영화라든가 모조품, 특색이 없는 상품, 나쁜 취미, 싸구려 상품, 이 저급한 물건, 이런 거를 키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누구에도 구속받지 않고 유행을 리더하고 아이돌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다. 아이브는 IM도 냈잖아요. IM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IM이 아니라 그냥 M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아이브는 2부죠, 2부. 그러니까 벤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제가 인기 끄는 로제의 그 키치함 때문에 더 이 인기를 더 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할 때 그런 여성들 캐릭터의 에너지들을 선망하고 좋아하게끔 지금 10대, 20대들은 다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만큼 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시기에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그래서 다들 뭐 전사들이 돼 있죠. 하이브리드 전술 중이다. 그래서 68년도 이게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사회 침투술을 썼다면 우리의 이제 문화 침투를 통해서 개별화하고 개인화하고 고립화하고 분권화하고 기존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거를 막겠다는 이런 아주 과격한 논리입니다. 이게 B급 주도하는 감성들이. 그래서 우리 이 감성들을 통해서 상업화하고 이걸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리지널을 부정하는 예. 그러니까 엔젤릭 휴먼의 전통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 자유방종, 질서 체계 교란하는 우리 여기 깊게 물들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캐릭터가 지금 한 장에 다 모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진실들을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실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한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오랫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들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수치심을 넣자고 했대요. 수치심을 넣자고 했는데 안 어울린다. 라일리한테 안 어울린다. 수치심, 자기 혐오, 자기 부정, 시기, 질투는 안 어울린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은 빼버리자. 이게 무슨 기억의 그 무덤에서 모든 감정들을 붕괴시켜서 자아를 찾는 게 한다라는 논리와 맞겠습니까? 그 쉐이미 이 이름이 얘네가 자책인데 얘 얼굴입니다. 얘 찾다가 엄청 많이 봤으니까. 얘 메이킹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감독판에.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지금 이렇게 사전 컨셉으로 다 있었다 합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황이하고 결합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치심은 사랑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랑과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 감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지 말자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아까 제가 이제 의식인지 감정인지 모르겠다. 생각인지 감정인지 모르겠다. 하나로 이제 거의 뭐 떡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과정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치심과 사랑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빼버린 감정들. 결국은 당하기가 담당하면서 이 수치심 자체가 결국은 숨어버리거나 사라지려는 욕구다. 이것이 얼만큼 위험하냐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항상 이제 자기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뭐 얼굴을 고치고 뭐 근육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명품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력을 세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박사 학위 세탁해가지고 그 뭐 홍진경 이런 애들 다 또다시 나오잖아요. 시다가 학위 다들 자신이 박사 가수, 트롯 가수라고 이름을 얻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잊혀질 것 같으면 왜 그러냐면 일주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20%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다시 데뷔하는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자책이는 인생이 끝났고 자기는 가망이 없고 이게 완전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자책의 핵심 감정은 이제 따분이의 거의 확장편인 거죠. 예. 따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다가 그렇게 단절 고립 에너지 단절 상태에 있다가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랑 없음이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과정들을 이제 3편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자기 내면의 자아 사랑과 더 나아가 싱그런과의 사랑 맺음이 아니라 이제 이성과의 사랑으로 다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만, 교만, 오만, 가테드, 삶의 최후, 과정과 느낌이 없는 거죠. 과정에 만족할 줄 알고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느낌, 고마운 느낌, 좋은 느낌, 온화한 느낌 이런 느낌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아냥이 협곡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한테 느낌이 없으시다. 어? 저가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겠고 듣기 싫다. 느낌이 없다. 예, 비아냥의 협곡에 계셨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없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속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책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는 완벽하게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에, 정말 전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완벽합니까? 엔젤리 휴먼 자체가 완전하게 창조된 종족이긴 하지만 실제 형판의 왜곡들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뭐 블랙 심장부터 해서 섀도우로 순식간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태깅된 상태인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면 괴로워지는 거죠. 숨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과 피해의식의 양극성 게임이다. 완전히 양극성 게임의 절정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또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이제 딥다크 시크릿 라일라의 깊이 숨겨둔 비밀이 뭐냐면은 섀도우겠죠. 예, 그래서 섀도우는 육중하고 어둡고 고릴라 모습과 같다. 그래서 다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딥다크 시크릿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설명을 해줬는데 픽사가 이것이 이제 3편에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 할머니도 잠깐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잠깐 하다 가는데 예, 이 노스텔지아로 나오거든요. 이 번역을 추억 할머니라고 해서 그랬지. 이 향수에 빠지는 게 어린애한테 어울리지 않다. 그게 뺐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뺐고 앞으로 할 거 많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뇌과학자, 심리학자, 심리분석가, 감독, 연출, 출연진들이 모든 결론들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불안이가 만든 자아 감각을 뽑아버리고, 예, 불안이가 만든 거는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자아를 찾아서 난 충분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예, 자기를 사랑해야 돼. 컴패션을 자기 연민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끝없습니다. 자기 불쌍하게 여기면. 거의 동정심, 측은지심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번역 과정에서 얼마큼 많은 진실들이 왜곡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기억의 구슬을 쌓아서 신념의 줄기를 만들어가면서 예, 신념의 줄기입니다. 자아를 완성한다. 그런데 이제 프리덤 티칭 보면 이제 빌리프, 신념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신념의 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뭉쳐서 엮으랍니다. 이게 라일리의 신념이고요. 신경 다발들이 이 기억 구슬로부터 쏘아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막 쏘아올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자아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신념 체계가. 그걸 자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아겠으니까 에고겠지? 에고라고 써놨네요. 예, 에고라고. 그러니까 에고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나의 상의자에 대한 감각, 또 어떤 의식의 각성 이런 측면들은 전혀 못 다루고 있고 에고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에고에서도 부정적 자아의 모습도 더 강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기쁨이가 기억으로 만든 나쁜 기억 다 없애버리고 만든 자아면은 에고라고 해야 되겠네요. 번역을 그래서 그렇지. 에고인 거죠. 불안이가 근심으로 만든 에고, 부정적 에고. 근데 모든 기억이 만들어진 나. 완벽한 에고. 이거를, 완벽한 에고를 지금 감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를 인정해야 된다. 아주 결론은 뭐, 대충 보면 되게 멋있죠. 예,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도,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기억도, 걱정도 더 사라지고, 어, 여러분들 뉴에이지 감성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1%의 그런 거짓과 99% 진실, 1%의 거짓, 이렇게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쓸어 만든 신념이야말로 건강한 에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에고가 긍정적 에고가 당연히 이제 자신의 공부를 끝나면 반드시 밀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위자와의 연결을 이루게 되고요.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신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 감정체의 역전들을 다루고 있는데 누군지가 아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이것도 FA 아젠다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근원의 자녀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의 DNA에 어떤 유전자 활성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뿌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상이나 부모나 기존의 뿌리 질서들을 다 왜곡을 해버리고 지금 이제 이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측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지금 동시호수통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전적 계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신근원의 자녀임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래 단계의 유전적 계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 가져와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그럼 뭐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신근원의 관계를 자녀로 거듭나는 부분들을 부정하기 위한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도 은밀히 감춰진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아젠다들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젊은 남성분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 게임이라든가 뭐 디즈니 영화에 흑인 인어공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치 판단들이 좀 있는 거에 비하면은 좀 여성들은 사실 PC주의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페미니스트 아까 키치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크러쉬한 거 또 페미니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환경 아젠다를 지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좌파 우위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립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흑인, 무슬림, 라틴, 뭐 멕시칸, 백인들 앞에 이게 의도적 연출입니다. 그리고 백인들 뒤에 두는 이 의도적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존경하는 선망 대상도 흑인 하키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컨셉, 그 다음에 히잡, 고통받는 여성들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인어공주나 뭐 이런 것 같이, 뭐 주인공을 흑인으로 세운다는지까지는 안 했지만은,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픽사나 디즈니나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집어넣는 이런 연출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라 반도 13, 나이도 13, 이 무슨 13, 그리고 이 드림 프로덕션에요. A1 13이라는
우리 A1 오로라 플랫폼인 것 같죠. 13차크라. 네. 이걸 의도적으로 이런 영상들 노출시키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13플로그, 13층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거. 13층 알고 있는 겁니다. 13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예, 밑밥들을 디즈니에서 많이 뿌려가지고 뭐 3편은 2편이 성공하면서요. 이게 이제 성공했다는 거예요. 3편에 대한 예고편들에 대해서 이제 로맨스다, 자기 사랑이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해서 17살 라일리 예고편 갖고 이제 상상의 나래들을 핍니다. 이제 사랑을 할 거다, 첫사랑에 빠질 거고, 이 아모르가 나오니까요. 아모르 파티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아모르 파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가 나올 거고, 로맨스가 나올 거고, 이 이름도 공개가 됐나 봅니다. 예, 올리버라고 하고, 백마탄 왕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항상 백마타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두가 기다리는 러브스토리.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결혼 반지 있죠. 서로. 이게 머카바입니다. 머카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머카바 댄스가 결혼식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비유에 결혼식 그 혼인잔치 초대는 머카바의 완성입니다. 예. 이 머카바 댄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에피 세계로 들어간 판판 댄스를 해야 되는 거죠. 판판 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이제 결혼 파토나는 장면들 나오겠죠. 예. 여기 나옵니다.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 얘가 이제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벤시의 등장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 계속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변신을 하는 거 보면 좋은 역은 아닌 것 같고, 기쁨이와 이제 불안이를 대신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누가 해놓은 글로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표지에 썼던 이게 우울이거든요. 우울, 우기, 소친 이런 캐릭터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거다라고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정 대신에 양복 입고 회색 단색으로 예, 번역 자막이라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둠의 세력이 된답니다. 우울함을 넘어서 어둠의 세력이 그러니까 자판이 시꺼멓게 바뀌고 예, 우울함을 넘어서 어 지금 3까지 다 한꺼번에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3에 부분 뿌리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관심들 끌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영상들 조금 나올 때마다들 유튜브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다. 그녀의 행동에 그래서 이 부정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트위스트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가 강화될 거다. 얘 시기 질투가 본격화될 거다. 완전히 이제 영화의 빌런으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브라니의 역할, 계속 이제 투의 캐릭터들이 이제 빌런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 사춘기 때 당연히 브라니는 더 증폭될 것이다. 예언이죠, 거의. 예, 이런 새로운 감정들이 대두될 건데, 이때 이제 쉐임도 나올 수도 있고, 프라이드, 그리드 다 탐욕까지 나올 수 있다. 자존심, 자만감, 뭐, 욕망, 욕심, 부끄러움, 수치심, 뭐, 감정들 앞으로 할 게 되게 많다. 그 중에서 제일 대박은, 예, 숨겨진 어둠의, 시크릿. 섀도우다. 섀도우는 우리가 더 빨리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념 체계가 자아를 형성한다. 이 자아가 우리가 셀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걸 정말 원문을 봐야 되는 거죠. 원문 사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에고예요, 에고. 예? 에고를 얘기하는데 다들 자아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오만 감정들이 다 축복합니다. 에고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감독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귀찮아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왜 고민하는지 설명하는 땅이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많다. 꾸물거리는 땅이랍니다. 평생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지 않고 회색지대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찮아서 실행하지 않는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잠자면서 이제 쉬고 있는 감정들 보여주면서 앞으로 꿈 제작소가 될 거다. 꿈을 뒤흔들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드림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외부의 신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의 신경망을 장악한 FA의 내부의 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어매트 증후군이 나오는데 도어매트 증후군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시계 보다가 딴 얘기하느라고 FAV신 내부외신 이게 도어매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어매트처럼 대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이 이제 주려고 하는 사람, 주는 패턴들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어매트라. 저도 도어매트인가요? 그러면은 give and give, some more. 계속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very little. 오늘 후원금 많이 보내셔야 될 것 같네요. 적게 받고, 카페에다가, 저는 감사의 인사 남겨주시면 됩니다. get little. 그래서 매우 적게 받을 때, 그런 어떤 속성들이요. 이런 곡이 공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코어 디펜던스를 겪고 있는 거다. 이 코어 디펜던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자 패자 게임에 걸려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통해서 자신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도어매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동료나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낮은 자존감, 만족감들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도덕, 윤리, 규범들을 손상시키고 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도덕과 규범과 윤리를 붕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남편하고 싸우면 밥을 안 한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나 아이 밥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엄마들 보면은 남편하고 싸우면 청소도 안 하고 밥하고 빨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탠다드, 도덕, 규범, 윤리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만 바라보던 여자들이 그 배신감에 모든 것들을 이제 파괴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도어매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파괴 행위인 거죠. 자기를 이제 다 밟고 넘어가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리고 자기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너만 좋으면 돼. 이러는 거죠. 그건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지, 너만 좋으면 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너만 좋으면 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탠다드를 계속 규범을 어긴다. 그 다음에 압력에 어떤 큰 압력이 가면은 굴복하면서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고 남용된 그런 관계에 있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센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남을 책망하는 에너지까지 가는 거. 이거 완벽한 가해자 피해자 게임인 거죠. 코디펜던트는 이렇게 이제 병리학적인 나르시스트들에게 권한과 통제를 내어주는 문제에 관한 성향이다, 관계. 상호 호혜적이거나 동등한 관계에 흥미가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끌린다. 코디펜던트의 연인 배우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B급 정서라든가 내지는 카리스마 있고 츤데레라고 하나요? 츤데레? 츤데레? 그런 남자들을 멋있게 나쁜 남자한테 당하는 케이스죠. 그런 사람들을 더 간지나거나 멋있게 보는 거죠. 전형적으로 연인 배우자 관계에서 자신이 충족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저평가된 기분을 계속 내적으로 이제 쌓아오는 겁니다. 이러다 이제 폭발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런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루아침에 남을 죽일 수 있는 에너지까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파워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모든 형태의 권력에 대한 이 잘못된 신뢰를 의미한다. 폐쇄적 가족 시스템,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 뭐 선생님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렇게 권력 관계로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핍박받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후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면 맞고요. 일면. 어떤 측면에서 맞고 전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지향형인 거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 감정에서 봤지만은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굉장히 그 에고의 어떤 공부 경험 숙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전생의 카르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 설정이 사실 카르마적이지만 그들 대신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가질 수가 없다. 권력은 공유할 수 없다.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진영에 주면은 분노, 긴장, 경쟁을 조장하는 일종의 사고방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 말이 잘못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분권화해야 된다. 그래서 FA 아젠다에 봉사하게 됩니다. 개인화하고 개별화해야 되고 한 사람한테 몰표를 주면 안 되고 가디언들은 에메랄드 성향에 있어서 완전한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화백제도 같은 건데 실제 FA들은 서로 다양성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 방식이 실제 실패했다라는 게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전체주의 사회주의 정책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모두 윈윈하는 생각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런 멘탈 프레임들 있죠. 이런 마인드, 그 마인드셋 리셋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이길 수 있고, 너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기에 어떤 우월한 자가 있고, 열등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둘 다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인드 리셋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거나 상하관계, 이 권위적 관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파워 게임에 대한 인식이라서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패시브한 행동들, 수동적이거나 아주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런 패시브한 행동들을 여러분 이제 식별하고 극복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자아에 대한 가치들을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자아를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기쁨이처럼 허위 조작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그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스트렝스, 내구력, 내 안에 내적 포텐셜, 강세, 파워보다 더 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덕의 15번째 미덕인가 그렇죠. 다 못 외운 거 들켰네요. 15 미독인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완벽하게 못 외우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맨날 봐야 되는데, 12까지만 올려놨으니까요. 책임, 승리, 태도, 미덕까지. 앞으로 이거 13, 14, 15까지도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대문에다 크게 올려놔서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내구력하고 강세를 계속 개발하는 거다. 힘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힘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하고 이제 오래됐죠. 이 약국하면서, 그리고 상담 약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매일 멍이 들고 맞고 오는 여인들. 그러니까 심리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약국들은 의료보험이 안 됐을 때 거의 의사처럼 병원처럼 행동을 하고 많이 알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다양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히 저한테 관심이 갔던 건 매일 막 멍이 들어도 맞고 삽니다. 그리고 맨날 남편 바람핀다, 구박받고 있다, 멸시받다, 시집살이 한다, 이거 참고 삽니다. 의도적으로 착한 행동들을 합니다. 남들이 예쁘고 잘했다고 하는 행동을 골라 하는 여인들을 봅니다. 근데 이 이제 공통적으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성들의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내적인 깊은 우월감이 있습니다. 자기 착하다는. 이 완전 취약하고 은밀한 나르시스트들이 되는 거죠. 남편의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내적인 우월감으로 우리 남편 애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소리 지르고 뭐 구박하는 것 같지만 나 좋아해, 나 사랑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정신병 상태입니다. 겉으로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룻밤 자주면 여자들 마음이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분명히 어젯밤 싸웠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웃으면서 나오고 아빠 좋아하는 반찬을 하고 그래서 자식이 배신감을 느끼죠. 이런 과정들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에너지의 설정, 윈윈의 설정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랑받지 못한 자책감과 이제 죄의식으로 빠져들면서 이제 암이 걸리죠.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희생당한 느낌만 있지? 가족을 희생을 했는데 내 사랑은 왜 충족이 안 되지? 그럼 이제 암이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보상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죽대 죽을 때라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병원 치료 다 받아보겠다. 그래서 뭐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나죠. 몇 억씩 날려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으니 이런 내적 분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겉으로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힘이 없죠.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죽는 순간에 이렇게 암이 발견. 너 주위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 너만한 여자 없는데 네가 왜 병이 걸렸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수선화로 상징되는 이 나르시스트의 고독한 죽음인 거죠. 결국 위선의 끝판왕, 도덕의 추락이 결국 자신의 이 필멸의 과정을 앞당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심리학 전반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레이디 가가가 최근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은 아줌마가 아주 해괴한 영상들을 찍으니까 젊은 친구들 안 좋아합니다. 망했는데 망하다 보니까 this is disease는 이게 병이라는 게 disease라는 게 편안하지 않다라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앨범에 가사까지 자막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할 정도면은 영상 안 보면 가사라도 보라는 얘기죠, 영상을. 네가 가진 모든 비밀을 알고 있대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난 너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 맡을 수가 있어. 너의 그 기억들을 모든 기억들이 널 괴롭히고 있잖아? 너는 고통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어. 꿈속에서도. 자는 동안에도. 그리고 네 마음에는 독이 가득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널 치료해줄게. 키워해줄게. 난 닥터야. 너만의 의사가 될 수 있어. 너만의 병을 내가 치료해줄게. 오늘 밤에, 언제? 왜 밤에 치료할까? 병원을 가려면 낮에 가야 되는데. 안티도트, 해독제가 되어줄게. 밤에 치료한답니다. 그래서 귀신은 항상 밤에 움직인다. 야간 비행을 한다. 그래서 너가 죄라면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온다라는 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너가 죄인이라면 너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응? 믿음을 갖게 해줄게. 누구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래서 이런 기도 없이도 내가 신처럼 해줄게. 아무도 찾지 않는 신처럼. 근데 너의 욕망을 나해줘. 너의 욕망을 나에게 줘. 이게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불사지르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욕망을 내게 줘. 예,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유니버스 코리아에서 자막까지 제공한 영상 캡처하느라고 시간 걸렸는데 이미 FA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디언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A 알고 있는 것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언젠가 가디언들은 나의 보호관계 안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를 다 보고 있다라는. 근데 다 보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지구가, 지금 감옥 생성이라는 거 이제 더 여실히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섀도우 댄서, 섀도우 자아에 대한 이 치유 부분들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네 개의 섀도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멀린 심장부터 드래곤, 델피, 아누비스 이런 심장들 3일도에 네 개, 그러니까 우리가 12태도 책임해서 그거를 세 개씩 나눠보면 네 개의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에너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이 멀린, 드래곤, 델피, 아누비스의 이 섀도우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형판하고 우리 카타라 형판하고 지금 시간 형판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플라즈마 전류가 들어옵니다, 지금. 키즈마틱 형판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DNA 형판하고 카타나 형판, 우리, 그리고 오라 장애, 여기에서 지금 섀도우들이 에너지를 계속 강착시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가디언들 우리 에피는 끝없이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얘를 계속 섀도우를 제압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것이 코크리에이션이 되는 거겠죠. 예, 공동으로 우리가 이걸 창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새로운 치유의 과정들을 여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모레아 화염체를 5개를 활성화를 시켜야 이게 오밀도 정체성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자신을 보호하기에 필요하다. 그냥 12차원까지, 11.5차원까지 메타트론 눈으로 박아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다 털리고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한 우리는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플라즈마 전류가 들어와서 얘들을 다 메타트론 씨앗 원자하고 섀도우 자, 댄서들을 내보내고요. 섀도우 자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섀도우 이름 외우십시오. 예, 좋은 것만 외우지 마시고 멀린, 그 다음에 드래곤, 데이피, 아누비스 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얘를 섀도우 심장을 통해 가지고 섀도우 자를 통제를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부정적 자아로 폭주하게 되면은 실제 완벽하게 빙의가 되는 섀도우 댄서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서 내 오라장들이 이렇게 이제 검은 레이어들이 생기고 이 크림슨 라인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섀도우 댄서한테 완벽하게 섀도우 자아가 통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체를 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덤 티칭에 이런 인정 욕구, 동의 욕구, 정당화 욕구가 일어나면 섀도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빨리 높은 레벨에다가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에피의 보호를 요청하는 프로가 실드를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리덤 티칭 때 그랬습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인정 욕구는 경쟁, 시기, 질투죠. 경쟁해야 되고 그 중에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가 따라오죠. 그럼 시기 질투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남을 비하하고 혐오하게 되거나 나태에 빠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불어비하고 따분이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의 욕구는 확신에 차 있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 같지만 자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느끼면 눈치를 보죠. 그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여기 따라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당화 욕구는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신이 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계속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부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서 회피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래서 이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과정 자체도 따분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황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드 아웃이 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욕구, 동의욕구, 정당화 욕구를 보이는 존재들은 무조건 섀도우 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프로가실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 이런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호를 요청해서 쉴드의 챔버 안에 만들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섀도우 치유를 위한 언어 형판 제 프로그래밍 격자를 이제 번역해서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읽기 위해서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거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복습인 거죠, 우리가. 내부 크리스토스,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이제 기도문과 같은 겁니다. 내면에 크리스토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면에 크리스토스가 있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 기도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간청합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렇게 망토를 쓰고 감춰있는 이런 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든 포스가. 이런 포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지금 이 세이프티 안에서 당신과 함께 멈춰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리액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탠드하고 멈춰 서 있어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로울리안 트레이스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 셀프리 섀도우 댄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은 이 마인이라고 했잖아요. 섀도우 자아가 내 겁니다. 섀도우 자아가 내 건데 이 누구로부터 섀도우 댄서로부터 이 섀도우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크리스토스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섀도우 댄서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섀도우 자아를. 그리고 섀도우 자아가 나의 인생의 초라한 흔적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너 지금 나는 나의 크리스토스 빛 샬레이아 빛이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15차원 내 플라즈마 전류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 크리스토스 빛 안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순수한 정체성, 순수한 하나의 순수한 정체성의 진정한 소리 사운드, 원출 사운드잖아요. 단 하나의 진정한 소리를 지금 나는 듣습니다. 내면의 신에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마음의 길을 엽니다. 마음의 길을 열어서 뭘 들으려고 하냐면 하나의 진정한 톤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대문자를 썼잖아요. 이게 톤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음? 그게 누구의 소리냐면 영원한 크리스토스 자아의 진정하고 영원한 크리스토스 자아의 소리다. 이거 완벽한 크리스토스와의 관계 맺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만이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섀도우 댄서들의 우리의 그 뭐죠? 독침 공격, 미러볼을 터트리려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이 섀도우 영원한 크리스토스 자는 누구냐 하면은 언제나 항상 존재한답니다. 언제나 존재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있는 거죠. 내 안에 에카샤 삼위일체가 있고 아주레이에 있고 아름브라에 있고 에피마 심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크리스토스 자아를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진정한 톤이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내면의 크리스토스다. 나는 지금 내면의 크리스토스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선언, 기도, 만트라처럼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면의 크리스토스다. 내면의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계속 연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의 크리스토스로서 저는 감춰진 어둠, 이 히든 다크니스 감춰진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섀도우 댄서를 섀도우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댄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섀도우 자아는 나의 일부인 거죠. 라일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감금시켜 버렸거든요. 예, 자유롭게 한다. 아, 그리고 지금 마우스가 또 고장나지 않겠죠. 예, 고대의 섀도우 댄서들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비트 문제가 아니고 고대의 섀도우 댄서들이 지금도 불멸하면서 계속 예, 밤에 찾아와서 도둑처럼 찾아와서 나를 훔쳐갑니다. 나의 밤에 숨어 들어와서 나를 훔친 어둠의 거주자들이요. 어둠의 거주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우리의 그 문지방에서 예, 오랫동안 감옥에 나를 가둬뒀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둔 나의 마이 섀도우 셀프 마이 중요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 그래서 나의 그림자 자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멸의 감옥에 가두었던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 필멸의 감옥에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던 나를 감금하게 한 거죠. 감금되었던 섀도우 자아. 더 이상
이렇게 막 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번역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감금되었던 나의 섀도우자라기보다 여기를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 나를 지금 필면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이런 섀도우자가 더 이상, 예, 그래서 당신은 나의 살아있는 빛, 샬레이아 빛, 예, 이런 것들 더 이상 소모하지 못하게, 먹어치우지 못하게, 예, 할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섀도우자를 포용합니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마이가 중요한 번역이 되는 거죠. 지금 나의 거라는 게. 예, 섀도우, 저도 빼뜨렸네요. 근데 저는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해도 중요한 건 계속 넣거든요. 예, 저는 지금 저의 섀도우자를 포용합니다. 남의 섀도우자. 예, 그래서 기쁨과 번역 자유를 되찾습니다. 예. 기쁨과 자유는 이게 뭐냐면 신성으로 가는 문에 door to the divine 돼 있잖아요. 신성으로 가는 문을 통해서 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려면 신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크리스토스로. 그래서 저는 지금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명령하냐면 코맨드 지휘하는 겁니다. 나의 파워 권능을 나의 것인 이 파워가 누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권능을 저의 권능을 어떻게 한다? 내가 지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령관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사령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이저를 예, 여러, 여러분들이 항해사가 되신다는 건 함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주선이 된다는 건. 예, 보이저가 항해사가 된다는 거는 나의 우주선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령관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섀도우 댄서, 그 다음에 섀도우 댄서, 어둠의 거주자들, 그 다음에 예, 당신들 이제 물러가십시오, 철수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대들을 지휘합니다. 내 인생이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센터들을 장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모든 감정 내가 지휘한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어왔던 그런 창조의 중심부로 돌아가라. 예, 크리에이션 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라. 예, 그리고 예,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내면의 크리스토스 파워로 예, 그리고 애정을 기울여서 예, 당신들을 해방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존칭을 씁니다. 오래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온전히 내가 없다면 당신들은 로밍할 거다. 떠돌아 다닐 거다. 예, 지금 이 순간 this moment 이 순간 예,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 every moment죠. 모드로부터 이 오래된 고대의 존재들로부터 나 자신을 되찾는데 그 중에서 되찾는데 나에게 훔쳐간 파워입니다. 나에게서 훔쳐간 그들이 나에게서 훔쳐간 이 파워를 가져오는 겁니다. 권능을 여러분들이 되찾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파워. 당신들이 여기서 훔쳤던 파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줘서도 안 되고, 저들이 도둑질을 하게끔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권능은 신근원이 나한테 준 선물이고, 그리고 나의 정말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거주자여, 지금 당장 나를 두고 떠나시오. 명령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면 그러면 나와 함께 완성을 이루어 갑시다. 예, 완성을 이루어 갑시다. 당신이, 여기 있죠. 떠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나하고 완성을 해 가자. 나와 함께 완성을 해 가는 길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내적 크리스토스의 빛이다. 영원한 내적 그리스도의 빛을 통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골드 실버 하나에 말할 수 없는 하나로 돌아가는 골드 실버 하나의 길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제가 반말을 해놨네요. 이리로 가시오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리고 친애하는 섀도우자요. 섀도우자요. 지금 와서 나와 함께 섀도우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어둠의 이 거주자들 섀도우 댄서로부터 해방된 이 섀도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같이 걷자. 근데 나와 함께 걷는 길은 뭐냐 하면은 치유와 치유와 자유, 해방을 위해서
가는 곳이고 그것이 내면의 이 내적 크리스토스의 출입구를 통해서 걷는 길이다. 그러니까 섀도우 자한테 같이 나하고 내면의 크리스토스를 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섀도우 자아를 어떻게 치유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주자도 여기서 저를 다시 감금하지 못합니다. 가짜 신들은 이제 제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속임들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알므로부터 나오는 진실함과 명료함, 이게 중요합니다. truth. 여기 대문자 정말 많네요. 여기 다 대문자로 써. clarity, 명료함. 이것이 이 진실과 명료함, 저를 향한 여기 다 중요해서 이렇게 다 대문자로 써놔요. 이렇게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에서 길을 밝히고 길을 밝히고 빛나게 해줄 거다. 진실과 명료함만이. 그래서 이 명료함은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둠의 거주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개늑시라고 해서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황혼입니다. 황혼. 황혼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크리스토스입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여기 지금 언제나 오래 잊혀졌던 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인질이 되었던 나, 고대로부터 인질이 되었던 섀도우 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 고대로부터 이 얼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무거운 정신적인 짐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무거운 정신적인 짐, 이 모두를 사랑하는 권능으로 포용하고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깨어나고 권능이 깨어났을 때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땅거미지는 어스프레한 황혼, 황혼 나왔죠. 트와일라이트 월드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단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행했고 방명했고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이 세월이요 이제 안녕. 예? 이제 안녕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문으로 말을 바꿨는데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승리에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노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문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를 곱하기 3번 납니다. 이제 영원히 소이디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섀도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나의 부정적 자아와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LPR이기 때문에 이 언어 격자 형판 버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인정욕구, 동의욕구, 정당화 욕구가 일어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IM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피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영상 만들어졌을 때 다들 시큰둥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와의 연결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악많은 디테일에 있다고 FA의 디테일들을 다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이런 위험 안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프로가 실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위 감각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지금 아직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바꿀 수가 없고 주파수를 바꿀 수가 없고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지금 조심하면서 기도문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자율신경, 미주신경, 중추신경계 다 뭐 이레시아 통로하고 공부했을 때 이 부분들 다 누가 갖고 있다, AMCC 갖고 있다 했는데 무슨 감정의 컨트롤 본부에서 생각과 그렇게 그 잡다한 오만 감정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그들이 협조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처럼 완전히 신이 한대판 구원자 신입니다. 지금 인사이드 아웃은 이 데이포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살기 전까지는 이런 수행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데이포스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올려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앞에 지금 30분 해드렸는데 지금 또 이것도 1시간 더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 다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아드레날린의 반영이다. 그래서 그걸 인간한테 필요한 절대적인 감정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양극성 게임, 비의자 게임, 비상식 게임, 완전 넌 커먼 센스입니다.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예, 거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죄의식이 두려움이 이제 변형되게 되면 이제 죄의식과 피해의식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 게임에 이제 말려 들어가고 두려움에 이제 자식들, 집착, 적개심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정당화하면서 아주 재밌게 그리고 있는데 수면력까지 포함해서 분노, 저기, 사리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신근원의 크리스토스의 피해 보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수행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진리를 안 보면은 정말 하루 한 잔 다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한 주라는 게 더 매일매일 이렇게 해드렸던 것도 그런 것이었고 또 이제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공경은 그만들 하시고들 의식의 추락을 인정하고 이해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긴장 풀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 선언할 것. 사랑 그 자체가 되기로 선언할 것. 호흡만이 살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고요. 나 안에 이제 이렇게 트리니티의 추락들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허용하지만 존중해야 되고요. 허용하고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에너지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명심해서 결국 우리 바이올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FA도 알고 GA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나의 선택은 도덕과 양심을 깨우는 선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진짜 살아있는 빛을 선택하는 것이다.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복습입니다. 가장 이제 특별한 개념들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이게 마인드 공부하는 거 5개 정체성 완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아냥의 협곡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뭐 에피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누구는 에피핌이다부터 시작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나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아리오나 정체성까지 가려면 갈 길이 이렇게 먼데 지금 에피핌이 여기잖아요. 에피핌 이 에피 정체성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멉니까 지금? 아 여기죠 이게 에피핌 정체성이. 파랑은 핑크 로투스인데 화이트 로투스부터 해서 아리오나에서 유레아까지 갈 길이 먼데 공부라는 건 사실 정말 돌진개찐인 게 어떤 때 빨리 되고 어떤 때 느리게 되기 때문에 뭐 안 되다가도 빨리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처 예수와의 가르침이겠지만 앞선 자가 나중된다, 처음 된다, 나중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또 나중된 자 처음 될 수 있는 거고 그 모르는 것들 갖고 서로 이제 집단 무의식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시샘하면서 공부들을 다들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 가디언자를 공부하면서 다 정화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 벤시 에너지들 가지고 어떻게 이 정체성들을 통합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거 다 어떻게 미더기밖에 훈련해봤기 전에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내 공부하기도. 남의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남의 얘기 하면서 그 에너지 낭비할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보고 외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너지가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자기 에너지 방어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에너지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바퀴를 돌렸을 때만이 우리 에너지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꼭 기억하시고 여기 레인보우 리버가 쫙 제가 그려놨잖아요. 레인보우 리버입니다. 레인보우 리버가 우리 카타라 영판에서
미덕들을 우리 자유의 바퀴를 굴리는 이런 모습들로 상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시간 하이제킹 할 때 여러분들 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파워 감정 심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저들이 여기 파워를 뺏기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우리의 심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못되고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들 갖고 있고 난 비아냥거리고 불편한 마음들 계속 재생하다 보면은 결국 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피의 가르침은 사랑가치의 권능이다. 에피의 기도문 자체가 사랑지의 권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피의 기도문과 함께 12태도, 12책임 늘 의식만 보셔야 됩니다. 뭐 그 야네 집에 무슨 거미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예? 그 의식만 보면 되는 거죠. 사마귀 멘티스를 볼 수도 있고 거미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그 위대한 생명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태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얼마나 형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디고도 가디언자를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예?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카타라 형판에 따라서 몸이 변화하는 걸 제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인문과 과학과 철학을 통합하고 있는 이런 저한테는 이 완벽한 시스템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뭐 누가 뭐래도 번역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그걸 가지고 뭐 한두 번 공격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공격 갖고 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의를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길게 하면 끝까지 못 풀 테니까. 공격, 예? 그러니까 길게 해서 짧게 하면 빨리 보고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7. 여러분들이 계속 봤던 것을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주권과 권능과 사랑 가져오는 거다. 결국은 가디언과 같이 해야 되는 그냥 운명적인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필 기동은 뭐, 이런 보면 다 이라니아 토피아가 좋고, 지금은 이제 노미아 일세트라 유레아, 아름브라가, 유나버스 가디언들하고 놀지, 우리는 갤럭시 가디언들 추락한 특히, 우주의 간다르바다라고 놀지 않을 거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디언들 AMCC와 코크레이션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수고한 거에 비해서, 제 나가서 벌었던 강의비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들을 하는데, 유니버스 우주 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에페 도서관이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두 편의 영상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해서 꼭 숙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의 아니라, 에메랄드의 성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